157페이지에 5번의 화염 높이와 온도 계산. 그래서 4가지 연료를 연속적으로 계속 해왔으니까 127페이지, 155페이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페이지는 메모해 놓으세요. 127페이지하고 155페이지를 보면 이 식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더라 해놓고 밑에 보면 이렇게 공식이 있다 그죠? LF는 0.23에 Q의 2분의 5, 1.02의 D. 근데 이게 가상원점이라고 해서 화면에 하부를 안에 점이 있는 형태로 해서 계산이 된 식이 있어요. 그 식이 가상원점식이라고 해서 정리하면 높이는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죠? 0.08 Q의 2분의 5, 1.02D 그대로 이렇게 있다 정도만 써놓으시고요. 화염 높이를 화염의 성량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는데 누구냐라고 하면 맥케플러리라는 사람이 엄청 많이 나오죠. 맥케플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람은 간헐적 화염하고 간헐 그리고 연속 화염 영역에서 어떻게 했냐면 0.2 Q의 5승 그리고 연속은 0.08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고, 그리고 아까 나왔었던 캐스테드 이 사람은 평균으로 많이 따졌습니다. 평균이 지금 나오는 게 LF 0.23 0.235 Q의 뒤쪽이 0.02 똑같네요. 그죠? 1.02 D 그 정도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거 하나만 더 적어놓을까요? NFPA에서는 평균 가상원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H 높이를 0.174 그죠? 0.174 KQ의 2분의 5승 이렇게 식으로 많이 구했답니다. 참고해서 봐놓고 나머지는 158페이지하고 아까 했던 내용으로는 왜 난류는 온도가 다르냐 한번 봐놓으시고요. 164페이지에 연소 생성물로 이제 들어가면 연소 생성물이 102에 25점짜리 나왔었고요. 뭐 띄우면 어떻게 된다. 과잉, 뭐 부족 한번 봐놓고 166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그렇죠? 당량비라고 하는 게 딱 나오네. 시계 급기 과잉 부족 상태를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변수를 당량비라고 하고 파이라고 두고요. 연료량을 공기량으로 나눈 것을 값의 양놈비, 즉 공연비를 곱한 거하고 똑같이 정의가 됩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한번 봐놓고 메뉴에다가 하나만 간단하게 메모만 몇 가지만 좀 하고 마칠게요. 우리 메탄 계열 CM, HN 플러스 N 플러스 4분의 N 그죠? O2를 만나면 완전연소 반응식이 이렇게 됩니다. CO2 플러스 2분의 N H2 이렇게 정리가 돼요. 완전연소 반응식 자체가 하나 간단하게 봐놓고 그 다음에 메모할 거는 자 공기량이라고 하는 거. 공기량은 조금 이해시킬게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필요한 이론 공기량이 있고 이론 산소량이 있겠죠. 실제는 이렇습니다. 실제 연소 때 그래서 약간 이론보다도 더 많으면 이걸 과잉 상태라고 두고요. 봐놓으세요. 그리고 실제 이 정도 나와야지만 완전 연소라는 게 돼요. 한번 봐놓으십시오.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연료비다, 연공비라고 얘기하면 연료에 대한 공기량이죠. 그래서 연료, 공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연비는 반대입니다. 공연비는 공기에 대한 연료량
보시면 되겠고, 당량은 뭐냐? 당량비는 나온 형태로 0000이죠. 00. 이걸 뒤집으면 공연이 되죠. 공연. 이게 양론입니다. 그래서 이거 곱하기 S에 난 건 똑같다고. 우리 책의 설명이. 그죠? 예. 그리고 당량비라고 하는 것들은 또 이렇게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당량비는 뭡니까? 하면 공기가 일정할 때, 일정시 공기가 일정할 때 양론비의 몇 배의 연료가 들어가냐를 고민하자. 이런 식으로 따질 때 쓰는 거다. 그죠? 그래서 실제 연공비, 이론 연공비, 책에 다 있으니까 한번 살펴만 보세요. 이거 한번 써놔볼게요. 그죠? 세타 값은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면 이게 1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는 완전 연소라는 게 되고요.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넣을게요. 이게 크고 이게 작습니다. 이게 작으면 연료가 부족하고, 이게 연료가 과잉이란 말이죠. 이렇게 과잉이란 말이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연료가 부족하니까 뭐에 지배를 받느냐? 연료 지배형이고요. 얘가 연료가 과잉이다 보니까 환기 개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기 지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뭡니까? 하면 급기가 과잉이고, 연료량은 부족하고요. 급기는 과잉돼 있고, 얘는 급기가 부족한 현상이다. 그 다음 나온 형태가 공기비는, 당량비의 반대가 공기비인데, 공기비는 일정 연료가 있을 때, 이것이 양론에 얼마나 많은 공기비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얘는 알파 이렇게 적고, 그렇죠? 앞에서 나오는 때 실제로 공연비 나누기 이론 공연비를 됩니다. 기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알파는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가 넣을 때 1.1, 1.2, 1.3, 1.4, 2 이렇게 하거든요. 1.1에서 1.3까지가 기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에서 1.4까지가 액체고, 그 다음에 1.4에서 2까지가 고체의 화재를 뜻합니다.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167페이지 수율은 103회 때 똑같이 나왔는데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뭐 좀 더 있는데 그냥 안 적었어요. 수율은 잘 이해하십시오. 밑에 보면 수율을 YCO 이렇게 수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수율. 이렇게 YCO는 CO의 수율이죠. 태워가지고 밑에 있는 이거는 처음에는 질량이고 이렇게 나왔던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YC율은 그죠? 뭘 넣었어? 점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뭡니까? 그러면 이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밑에 질량 비율을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넣었다. 이건 질량 연소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램 퍼 세크. 마찬가지입니다. 줄 속도가 돼서
주어진 연료가 당량비가 1보다 크거나 작거나 하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68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네요. 그죠? 환기 조건에 따라서 급기 과잉이냐 급기 부족이냐. 급기 부족의 두 가지, 급기 과잉일 때 6가지 정도가 있더라. 제일 왼쪽 게 CO2, 그 다음 게 CO, 그 다음에 숯, 그 다음에 연소율이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한번 보고 쭉 내려가다가 맨 아래쪽에 예제를 다루었을 때 예제 문제를 조금 더 잘 풀어놓는 게 좋아요. 맨 마지막에 맨 밑에 6장은 123페이지쯤 됩니다. 나무와 폴리스티렌의 연소 속도를 연소 유속을 10이라고 38로 넣었을 때 200kW 정도를 넣게 되면 Q에 200kW를 넣었다. 그러면 연료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169페이지에 A가 나오죠. 밑에 있는 목재를 넣으니까 15.2가 A가 되고 보입니까? 이때 A가 타는 면적. 그 다음 페이지가 폴리스티렌은 1.9 메가제곱이 면적이 됐어요.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자유연소속도 1번이라고 적고 1번 자유연소속도일 때 자유연소이란 말은 개방된 창문이 많은 경우 돌려서 얘기하면 급기가 과잉일 때 이러죠. 급기 과잉일 때 CO의 생성 속도는요 되겠습니까? 목재일 때는 어떻게 0.04 돼 있는데 그 0.04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168페이지 가보세요. 168페이지 표에 왼쪽에서 두 번째 항목이 일산화탄소 수율이거든요. 쭉 밑에서 내려가면 밑에서 6번째 우드하고 네 번째에 폴리스티렌 나오죠. 0.04하고 0.060 그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걸 넣은 계산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CO의 생성 속도는 0.67g/s, 4.3g/s. 방금 전에 변수 넣은 거는 0.04, 0.64, 0.060 이렇게. 그 밑에 두 번째 위에는 급기가 과잉일 때고 그 밑에는 급기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해서 풀어놓으세요. 정리해 놓으세요. 급기를 제한한단 말은 유리창 깨진 창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 500g/s의 공기가 들어오고 있다고. 여기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예 공기를 정리해보니까 더 이상 많이 안 들어오게 딱 해놓으면 고정시켜 놓으면 공기가 부족이 되거든요. 그때를 따져보면 뭡니까? 밑에 S는 공연비고 자, 산소에 관련돼서 공기는 밑에서 첫 번째 줄죠. 바로 목재 위에 3kJ 정도 됩니다. g당 공기는. 그거를 반영해서 넣으면 5.9, 폴리스티렌은 13.1 정도 되더라. 당량비를 나중에 다 계산해 보니까 1.97, 1.9가 나오고 공급 과잉일 때, 급기 과잉일 때 수요값으로부터 부족한 거를 계산하니까 0.2, 0.12가 되더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면 줄쳐놓으세요. 밑에 특정 화재 조건에서 생성된 일산화탄소 양은 폴리스티렌의 2배 정도지만 그죠? 목재는 50배나 될 수 있습니다. 위험이 폴리스티렌이 위험하다고 했었는데 제한적으로 해버리면 목재가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줄쳐놓으세요. 그런 내용이구나. 순서를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있는 농도는 그냥 넘어가고 농도는 특이한 형태만 바꿔놓을게요. 그죠? 자, 172페이지에 농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8.8-5의 식위에 질량 농도가 있더라. 질량 농도. 그죠? 제가 질량 유속에 대한 질량 유속 똑같습니다. 체력 분율로 해서. 173페이지로 가면 몰 중량비를 정리했었거든요. 바로 밑에 줄 칠게요. 폴리스티렌의 연소에 대해서 CO 생성의 앞에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공기 유동 속도하고 균형을 이뤄야 되니까 한번 넣어보자. 앞에 500 더하기 해놨죠. 하면 572g/s가 나온다. 되겠습니까? 572g/s를 분모로 잡고 첫 번째 급기 과잉일 때는 4.3을 4.3에서 그걸 나눠보고 0.075에서 0.75%. 그 밑에 급기 부족일 때는 0.02로 1.5%란 말이고요. 그 밑에 최적 농도에 대해서 따져보면 뭐 이런 식으로 부족해서 나오는구나. 맨 아래쪽에 보세요. CO의 최적비는 7,500 ppm이 됩니다. 7,500 ppm은 밑에다 당구장 표시하고 써놓으세요. 인명안전기준상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인명안전기준이 CO가 얼만데 1400 14, 15%잖아요. 그래서 몇 배가 돼서 위험하다. 그거를 따지는 거지. 174페이지로 가면 104회 25점짜리 나왔었고요.
마취가스 기준으로 하고 다음 페이지 뭐 자극성 가스로 나왔었는데 175페이지에 헤모글로빈 농도 있죠. 헤모글로빈 내의 일산화탄소 농도 175페이지 뭐 이런 것들 10점짜리로 지나가듯 한번 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 당구장 표시에서 써놓으세요. 일산화탄소의 농도별 인체 영향성 이렇게 해서 당구장 표시하고 써놓으세요. 간단하게 한번 보면 된다, 그죠? 이렇게 외우세요라고 얘기했던 형태가. 자, CO. CO는 무색, 무치, 무미로 연예인들이 자살할 때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중독되고 나면 혈액 내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서 피부가 보랏빛에 가까웠기 됩니다. 적색이, 시반이 좀 다른 형태로 띄고 있더라. 간단해 볼게요. 0.02로 0.05 잠이 안 나. 0.15 3 그죠? 그리고 1.3 좀 이상한데 0.3인데 그죠? 3시간 1시간 그죠? 그리고 1시간인데 죽는 거 그리고 1분 내에 죽는 거 이게 0.28 12,800 얘는 퍼센트 맨 아래쪽도 한번 확인하시고 오른쪽에 자극성 가스는 그죠? 치명적이진 않다라고 하는 거 적혀 있습니까? 위에서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 네모치고 가시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구나. 가시도는 그것은 네 번째가 감광계수가 있더라. 감광계수는 마이너스 1승이다. 그죠? 이렇게 보이는 거리를 줄인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이해하시는 게 편하겠다 했죠. 그래서 공식 한번 정리해봐라. I는 맞습니까? 연기가 없을 때 기준으로 줄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얼마나 줄는데 똑같죠? 감광계수의 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형태를 투시도라고 하는데 감광계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거는 좀 더 178페이지를 통으로 해서 예상 문제를 한번 할게요.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부분은 그죠? 예. CS는 L분의 1, Ln I0의 I였다. 그죠? 요렇게 돼 있다. 그죠? 예. 근데 지금 나온 형태는 감광계수를 연소 속도하고 최적 유속, 연기가 얼만큼 들어오는지를 구분한 거예요. 되게 잘 돼 있거든요.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예상 문제 별빛 쳐서 연기 흐름이 없는 경우로 해서 풀어나가기 시작해서 V 최적은 초당 얼만큼 많은 연기가 있느냐 0.572 그죠? 그 밑에 있는 KS 감광계수 KS는 이렇게 돼 있죠. 공식이 뭐 넣습니까 하면 요거 면적에 그죠? 예. DM에 이렇게 넣습니다. 되겠습니까? 표 8-1부터 적혀 있는 식 넣어놓으세요. 우리 16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연료 과잉을 정리하면 우리가 결론은 이렇죠. 결론을 정리하면 LV는 C하고 D다 이렇게 맞습니까? CV하고 D인데 얘하고 얘하고 어떤 개념이냐 맞죠? 예. 얘는 조도에 관련되어 있는 거 조도별 D는 뭡니까? 광학 밀도 보이냐 정리되어 있는 그림은 이렇죠. 오른쪽 맨 위에 정리해 놓으세요. 맞습니까? 뭡니까? 가시거리는 뭐하고 반비례 함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이 거리는 잊지 마세요. 어떤 겁니까? 라면 비지빌리티라고 하는 거죠. 예, 비지빌리티가 가시도죠. 가시거리가 얼만큼 나와야 되느냐를 줄쳐 놓으세요. 10m, 5m 쭉 줄쳐서 밑으로 내려보세요. 단위 거리당 광학밀도 나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줄쳐놔야 됩니다. 10m, 5m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걸 따져보니 179페이지에 폴리스트레인까지 다 해보면 몇 미터까지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가시도가 되니 안 되니. 예상 문제를 했습니다. 180페이지의 열의 용량 109회 때 똑같이 문제 4kW가 어떤 정도인지 나와 있어라. 넘어갔네요. 그죠? 쭉 한번 다 보면 그 다음 챕터 9 186페이지에 화재 성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성장의 디벨롭, 플래시오버 이래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면 109페이지에 환기지배형과 연료지배형에 대한 주된 개념은 뭐 때문이냐, 환기요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이 188페이지에 나오고요. 위에서 8번째 중에 줄쳐놓으세요. 환기지배형은 CO, 연기, 에너지가 최대값을 갖는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산소는 0에 가깝다. 플래시오버는 전환점이다. 그렇죠? 3번에 최성기 풀 디벨롭에 대한 특징이 뭐냐? 세 번째 줄에 줄쳐놓으세요. 실내 연료속은 150kg까지도 올라간다. 그죠? 그 밑에 보면 글라스타워 같은 경우에는 최성기, 그죠? 글라스타워 뭡니까? 커튼홀인데 화재로 인해서 창문이 파쇄가 되면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최성기인데도 환기지배형의 형태는 아니라고. 잘 이해해 놓으세요. 현대 구조물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 별표 한 3개쯤에서 잘 이해해 놓으세요. 설명하듯 한번 읽어볼게요. 그죠? 오른쪽 메뉴에서 그 그림 보고 있어요. 189페이지 메뉴에 훈소로 시작되어가지고 다시 보세요. 훈소로 시작되어서 18.5분에 줄쳐놓으세요. 18.5분 18.5분 밑에 보입니까? 18 옆에 18.5분에 이 훈소에서는 화염 화재로 바뀌었어요. 보입니까? 플레이밍, 그죠? 이그니션으로 바뀌었어요. 훈소가. 그리고 플래시오버가 25.5분에 발생돼요. 보입니까? 플래시오버. 잘 봐놓으세요. 이때 온도는 몇 도? 온도 좀 봤어요. T가 500도 정도 됐습니까? 500화씨, 화씨로 되어 있거든요. 온도가 500화씨쯤 된다. 그죠? 1분 사이에 1000화씨까지 도달되는 거 보입니까? 1분 차이잖아요. 25분에서 26분 사이에 화씨가 2배로 됐다고. 그리고 30초간 가변 정도를 가지고 그 밑에 CO 농도가 어떻게 되냐? O2 농도가 0에 가까워집니다. 그죠? 플래시오버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맞습니까? 산소 농도는 0에 가깝게 떨어지고 일산화탄소는 최대 7%까지 되겠습니까? 7%가 몇 ppm? 7만입니다. 7만. 되겠죠? 네. 잘 정리해 놓으세요. 온도는 최종적으로 이래 된다. 요 흐름상 훈소부터 플래시오버 이후까지에 발생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정리할게요. 189페이지 화재에 의한 유동이다. 열은 받으면 밀도가 내려가서 부력에 대해 에너지 차가 생기고 부력의 흐름은 압력차를 야기시켜서 속도를 일으키게 되죠. 맞습니까? 네. 한번 봐놓으세요. 결국은 이런 거죠. 앞에서 했던 게 델타 P다. P의 A 빼기 P의 플럼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이거잖아요, 이거. 맞습니까? 이 압력차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속도 차이로 이렇게 하는 거. 똑같습니다, 돌려서. 그 밑에 있는 그 압력 차이 봐라. 그죠? 7장에서 이 형태의 에너지를 뭐라고 해서 단위 최적당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됐죠? 맞습니까? 그 내용이 환산되어 있었을 때 공식은 190페이지 메뉴에 단위 환산 봐보세요. 압력이 어떻게 바뀌느냐. 정리하면 속도는 루트가 들어간다. 그죠? 잘 이해해 놓고 그거를 좀 더 많이 어렵게 낸다. 그러면 맨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덕트 내부의 유동하고 플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1차 합격 문정환 님이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봐놓으세요. 부력을 이용한 덕트냐 팬을 이용한 덕트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어려워서 문제 내기가 힘들 뿐이지 이 괴롭히려면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력으로 이동하는 거냐 팬으로 이동하는 거냐 우리가 뭐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배출 방식에
유익금 배출 방식이 뭐가 있어요? 펜 타입이 있고 그냥 자연 배기 방식이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비교해 설명한 거라니까. 어려워요, 그게. 이거 변수를 너무 적기가 힘들어가지고. 자, 그 밑에 보니까 뭐습니까? 191페이지 아래쪽에 펜에서 발생하는 압력 증가가 그죠? 같을 수 있는 부분들 조건도 있구나. 더 우세하다. 이런 부분들 보고. 나머지 쭉 넘어가고. 193페이지에 연기 충진. 여기 114회 때 25점짜리. 195페이지에 그림 3가지 설명하기. 이런 거죠. 이것도 안 봤다라는 겁니다. 이거 안 봤으니까 설명해봐라. 그죠? 그 형태가 196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줄쳐가면서 외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고. 198페이지에 맨 아래쪽 그림 한번 볼게요. 그죠? 건물 내에 충진되는 메커니즘 이해됩니까? 발화부터 해서 왼쪽에 수직 관통부에 갈 때 스택 이펙트라는 게 생기고 상층부부터 해서 연기가 축적되어서 가득 차고 있는 모습들. 이걸 이해해봐라. 이걸 처음에 알기 위해서는 뭐부터 199페이지 맨 위에 중성대부터 파악하고 건물의 높이 파악하고 압력차가 얼마큼 되는지 파악하고 되겠냐. 그게 내린 결론이 뭐 연돌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 쭉 넘어가서 201페이지에 얘가 예상 문제로 해서 연기의 온도다. 그죠? 화재 크기하고 한기 계수를 보면 풀업 영역에 여전하지 않고 연기층의 온도를 알 수가 있는 공식이 있네요. 그죠? 이게 플럼의 온도. 하나 외우고 가세요. 델타 T는 6.85. 그죠? 높이하고 개구 면적입니다. 그리고 A 루트 H고 Q의 제곱. 어려운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못 외웁니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지. 그죠? 뭡니까? 델타 T는요. 6.85. 그죠? 6.85에 뭐 HA, A 루트 H 맞습니까? Q의 제곱 3분의 1승 이게 끝이라고. 못 푸는 문제가 아니니까 외워 넣어야 돼요. 안 나왔으니까. 전표면적이라는 거 계산을 잘해야 된다. 그죠? 전표면적 뭡니까? 뭐 가로 안에 면들을 다 합한 걸 전표면적이라 하잖아요. 그걸 넣고 맨 아래쪽에 예상 문제 있네요. 하나의 환기구에 실의 크기가 443 가로 세로 높이 이런 말이죠. 가로 세로 높이가 있고 환기 크기가 1 곱하기 2 맞습니까? 가로 세로 그럼 높이하고 정리가 될 거다. 그죠? 그랬을 때 초기 온도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바로 뭡니까? 초기 온도는 22도가 주어져 있다. 그죠? 기본 그런 거 주어져 있을 거고 그럼 해당 문제 풀면 온도는 얼마냐?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 밑에 플래시오버 참고해서 한번 봐놓고요. 자연스럽게 흐름이 가야 되고 온도를 알면 밑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500도 올라갔었을 때 500 올라갔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Q가 500이라고 하네. 그죠? 온도가 500도네. 그래서 23kW까지 산출된다. 델타 T가 500에 플래시오버 가능 온도로 본다면 플래시오버가 얼만큼 용량이 필요하냐. 203페이지 메뉴에 100초 후에 플래시오버가 나타난다고 가정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밑에 환기지배원까지 113회 때는 그 밑에 거 나왔었어요. 최성기 화재에 대한 크기 구해라. 보입니까? 최성기 화재. 최성기 화재는 요 조건 그대로 875kW 평균 기하열 2 바닥 면적 10이다. 그러면 크기가 어떻게 되냐. 다음 페이지 이대로 구해라. 이게 너무 짜증나잖아요. 이게 몇 점짜리였죠? 25점짜리였나? 25점짜리를 이만큼만 풀면 되게. 알았으면 풀었을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분소 읽어보고 화재 분석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죠. 사례 이런 것들이니까. 용어에 대한 정리나 수식에 대한 정리가 좀 불편하면 그 맨 뒤에 있는 부록 있죠. 부록 244페이지부터 수식 이거 찬찬히 한번 보면서 뭐가 무슨 뜻이고 뭐하고 연결되는지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 우리 첫 시간에 만났던 행복한 표정과는 무관하게 너무 짜증나 있는 절마 3시간 안 돼놓고 본 수업만큼 더 하는 정말 죄송합니다. 대답이 없어서 그렇다 생각하고
대답이 없으면 또 저라는가 봐 해서 좀 하고. 하재구형 원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번 보면 3번 본 만큼의 점수가 나오고요. 신기하게 5번 보면 5번 본 만큼 나와서 내가 답안이 의외로 약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스프링쿨러도 좀 약하고 전기도 조금 약하고 이 연소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소가 조금 다져지고 나면 왠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위 클래스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점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5점, 10점이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셔서 한 10번만 보면 됩니다. 우리 페이지로는 220페이지밖에 없었는데 오늘 쭉 분석해 가다 보니까 엄청 긴 것처럼 느껴지는, 혼자 보시면 더 그럴 것 같아서 오늘 한번 특강 아닌 특강을 제 발에 발등을 좀 찍었네요. 돌아가셔서 많이 복습하시고 다음 주 개강이니까 즐겁게 볼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